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청소년 개인과 관련된 요인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비행의 개인적 요인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과잉 행동, 충동적인 성격, 대인관계 능력의 부족, 사회적 기술의 부족, 낮은 자아 개념, 낮은 자아 존중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인지적 왜곡 또는 발달의 지연, 감정의 욕구, 인식 및 표현 능력의 부족. 그래서 비행 청소년의 특성이다, 이렇게 개인적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금 나온 내용인데요, 중복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함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비행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내용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9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번 비행 청소년들은 자기에 대한 만족, 수용 정도가 낮아서 자신이 못나고 열등하고 쓸모없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고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다. 그래서 우리 비행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기 부모님 또는 가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도 있고, 그리고 SCT 검사 같은 걸 해보면 가정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낮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자, 2번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충분히 경험하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과잉 행동성, 과잉 활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자, 3번 비행 청소년의 많은 경우가 삶의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부, 학대, 상실, 폭력 이런 경험들이 많다.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 맺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러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힘들어할 수 있다. 그래서 또래 청소년, 주로 이제 비행 청소년 집단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4번 비행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충동적이고 주의 산만하고 쉽게 흥분하고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5번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죄의식을 좀 발달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이제 발달할 수 있겠다. 6번 삶이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목표를 수립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행 집단은 일반 집단에 비해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데 대처 능력은 더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죠. 8번 지속적인 좌절 경험은 부정적인 자아에 또는 낮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인지 능력, 지능, 도덕성 발달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겠다. 9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2-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42번 비행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상담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유의사항, 이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앞에서 한번 나온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7가지로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저항의 극복, 변화의 동기 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항, 그죠? 저항이나 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일탈적인 행동 또는 비행과 관련된 행동들을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겠다. 자, 2번째, 결핍 또는 부족한 사회적 발달 영역에 대한 교육,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적인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 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3번 분노 조절, 감정 조절 능력을 훈련하고, 4번 비행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결국에는 재비행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재비행 예방. 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탈비행이다. 재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탈비행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5번 윤리적인 도덕 교육. 그렇죠.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6번 비행의 재발 방지. 7번 생활 방식의 변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태도 변화들이 일어나야지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할 때 이런 내용들이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상담의 목표 또는 목적,
전략 이런 내용들이 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42번 정리해 봤고요. 자, 43번 보겠습니다. 43번 상담 교사가 파악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의 징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폭력의 현장을 이제 보지 않는 이상, 그죠? 학교 폭력의 징후를 우리가 징후들을 통해서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상담사로서 학교 폭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옷이 지저분해졌거나 구겨졌거나 단추가 떨어졌거나, 그죠? 안색이 평소보다 좋지 않거나 기운이 없거나, 그죠? 그리고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할 때, 이 친구가 시키는 내용들은 뭐 심부름 같은 좀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시킬 때도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 4번 항상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고 패자가 된다. 이거는 이제 뭔가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이 친구가 패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학교 폭력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5번 발표하거나 무슨 일 할 때 자주 흠칫거린다. 6번 친구 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7번에 혼자 지내는 모습도 이제 많아지고, 8번 험담을 들어도 반발하지 않는다. 누가 이 친구가 막 놀려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없는 것이죠. 이럴 때도 학교 폭력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겠다. 자, 9번 아프다면서 결석, 이제 학교 오기 싫어하는 것이죠. 양호실을 자꾸 가고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고, 자, 이유를 말하지 않고, 이럴 때도 이제 학교폭력 징후다 해서 이러한 학교폭력 징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었다가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44번 보겠습니다. 네, 44번은 성폭력을 당한 학생의 징후가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상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신체적 손상, 그 다음에 비뇨기 관련된 질병, 두통, 위장 장애와 같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아픈 거죠. 양호실을 많이 가겠죠. 그래서 뭐가 어디가 아프다 자꾸 그러는 경우. 평소와 다르게 까다롭게 굴거나 갑작스러운 수줍음, 네, 이러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안정감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시간표에 부적응이 생기고 학교 생활에 변화가 온다. 뭔가 알기 어렵지만 뭔가 이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뭔가 부적응한다라는 것이죠. 4번 음식을 거부하고 선호하는 오락, 텔레비전 프로그램 활동 이런 것도 잘 즐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5번에 낯선 사람에 대한 지나친 공포, 어둠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포, 이런 공포들이 좀 나타난다. 이건 이제 외상 후 장애,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계속해서 6번 잠들기 어렵고 악몽에 시달리고, 7번 생식기를 좀 자주 씻거나, 8번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절부절하고, 네. 그리고 잦은 분노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리고 9번에 우울, 자살 경향, 술, 약물 중독, 가출, 그러니까 이러한 뭐 중독이나 가출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나타날 때도 이러한 성폭력의 어떤 경험이 있는 거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거. 그래서 44번의 성폭력 피해자의 어떤 징후들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45번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가 되겠는데요. 여기 청소년 자살의 특성, 그 다음에 징후, 위험 요인, 보호 요인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조금 함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호 요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자살의 특성, 청소년 자살의 특성 우리가 이제 이론서에서 충분히 뭐 본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살 동기를 갖는다. 근데 어떤 동기냐? 나름의 동기. 네, 나름의 동기. 그죠? 우리가 성인이 봤을 때는 좀 그것 갖고 그런 이유 가지고 자살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고민 끝에 문제 해결 대안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반자살, 그렇죠? 동반자살, 모방자살 가능성이 있다. 피암시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연예인, 추종자 이런 죽음들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겠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환상, 그죠? 죽고 나면 어떤 좋아질 것이다라는 죽음으로써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판타지 소설,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보다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훨씬 좋다라는 환상을 가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자살 징후들을 좀 살펴보면, 네. 언어적, 행동적, 상징적 표현 등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단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섬세하게 관찰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자살 징후들 이제 앞에서 조금 더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상담할 때는 이런 기록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알리고, 그죠? 전문가의 도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살 징후로는 뭐 이제 자기 소중한 물건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준다거나 버린다거나, 또는 죽음에 관련된 뭐 정보들을 탐색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뭐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살의 징후가 되겠죠. 위험 요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살 위험 요인은 결국 자살을 더 촉발하게 하는 요인들이다라는 것이고, 이런 취약성을 가진 학생들은 위험이 낮다가도 갑자기 높아질 수 있고, 완벽한 리스트는 없다. 그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성향적인 취약성, 가족력 이런 것들도 이제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관계적인 갈등 이런 거, 성적, 뭐 진로 문제 이런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살 보호 요인은 긍정적인 요인이죠. 자살을 막아주는 요인.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뭐 연대, 유대 관계, 애착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자살 위험 요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 관계의 어떠한 그 또래 관계에서의 뭐 또래 애착 이런 부분들,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가 좋다거나, 그래서 이런 허용적인 어떤 그 관계를 굉장히 지지적이고 이런 허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렇게 자살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청소년 자살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46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기과 후의 대처 방법.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가출한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청소년 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가라는 내용들을 뭐 부모 상담을 통해서, 또는 뭐 선생님에 대한 교사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교육시킬 수가 있겠죠.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네, 가출했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는 여러 마음이 교차하고 반갑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 편안하게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조금 정리해 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따뜻하고 진정으로 반기는 마음으로 안아주거나 쓰담거나, 그죠? 잘 왔다고 얘기해 주거나, 그죠? 반겨주는 말 표현하기, 자녀에게 애정어린 말을 한다. 그죠? 잘 돌아왔다. 그렇게. 자,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것. 그죠? 신체적인 상태를 관심 있게 살피는 것.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제 그 가출을 해서 외부에 있을 때가 사실은 집안에 있을 때보다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노숙을 했을 수도 있고 어디 좀 뭐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안정된 시간을 갖는 게 좀 필요하다. 그죠? 서로의 감정을 가라앉히기는 조금 휴식 기간이 좀 필요하겠다. 가출하게 된 자녀의 민마음을 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부모 자신이 놀란 마음을 전달하거나 자녀를 교육, 설득하기에 앞서서 그죠? 왜 집을 나가게 됐는지 이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어떤 마음에서 가출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헤아리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4번, 부모의 기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또는 가출하지만 않으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룰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틀을 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정 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약속하고 뭐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태도보다는 이제 부모가 이런 룰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자, 5번에 새로운 계약 맺기, 힘 북돋아 주기가 있는데요. 가출하지 말자는 어떤 새로운 계약, 그 다음에 가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죠? 우리가 가정 환경을 좀 변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6번째, 가출 자녀를 둔 부모의 감정 읽기.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부모 상담을 할 때 좀 필요한 상담사가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가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상황 수습하느라 자신 감정을 정리할 경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의 감정들을 우리가 상담사가 살펴주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두려움, 그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 걱정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실망, 분노, 배신감,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네, 여기 3번이 되겠죠. 3번.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일 수 있나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고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감정도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혹감, 무력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고 슬픔, 우울, 수치심. 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가 가출했다는 것을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하지 못하고 꼭 자기의 잘못인 것만 같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부모들의 감정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을 때 부모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귀가했을 때 감정적으로 퍼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가출했을 때, 그죠? 부모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가출한 자녀가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죠?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이런 교육들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담사가 가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